발제하시고 판단합니다. 저는 85년에 독일에 그 당시에 수도기였습니다. 독일에 가서 90년에 기호를 했습니다. 그때 89년 말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2달 만에 동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한국에 막 귀국했었습니다. 귀국하고 그때 이미 한국은 88년 올림픽 경기로 벌써 선진국의 행세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눈에는 전혀 선진국이 아니었고 한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당시 이미 10년 전에 1980년 초 70년 말에 남미 쪽에서는 이미 민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많이 됐는데 그 나라들이 10년 만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벌써 한국에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때 89년에 나왔던 것이 소위 말하는 역사의 종말이었습니다. 뭐냐니까 사회주의는 무너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물론 사회주의는 무너졌지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아시아는 사회주의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아시아는 한 번 사회주의 물을 먹고 나서는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온 체제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단지 개방이라든가 계획을 좀 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냐 하니까 하나는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고 또 하나는 사이비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서 자유대표를 하신 박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이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프리덤이 아니고 저는 리버티입니다. 그 리버티를 쓰는 용어, 디모크라시라는 쓰는 용어는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친구가 썼는데 그 말 속에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는 뭐냐니까 규율이 있는 자유. 다시 말해서 원칙이 있는 자유. 그리고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국은 독재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겠습니까? 그 자유는 최고급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2500년 전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가 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가 2000년 동안 국권을 상실하고 비참한 나라로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투르크에 500년의 식민지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무서운, 가장 위험한 체제일 수가 있다. 그 신뢰가 남미에 이미 30년 전에 있었고 한국은 벌써 내가 왔을 때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알지요. 저는 정치만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좀 다른 말 좀 썼다가 논문 심사도 받지 못하고 독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일에 갔더니 전혀 달랐습니다. 뭐냐? 독일은요 한국보다 진정한 독재국가, 진정한 야갱국가, 진정한 경찰국가였습니다. 우리가 늘상 보지 않습니까? 독일은요. 최근 여러분들이 자료는 보시면 되겠지만 그냥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독일에는요 뭐냐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자기들이 선거로 뽑아주었던 나치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는 북한처럼 자기 민족을 죽인 건 아닙니다. 외국을 죽였고 경제 기적도 가져온 나라였습니다. 가져온 정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한 제가 80년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독일에 관한 그러니까 나치에 관한 상징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이 경찰에 발각이 되면 바로 감옥으로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자유란 말이죠. 규율이 없는 자유, 그건 방종이다. 가장 나쁜 거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80년에 갔을 때 말이죠.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85년대 뭐냐니까 동독에 제가 수도에 갔는데 가자마자 한 달 만에 만난 친구가 동독의 유학생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동수독이 나눠져 있었는데 동독의 유학생이 수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요, 북한하고 달리 한 번도 무력 도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서베를린에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용을 했었습니다. 다 프리패스였어요. 그런 나라였고, 제가 직접 기차를 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막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오셨느냐? 동독에서 왔는데요. 우리 고향 방문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동독에 관한 어떠한 친동독적인 발언을 하는 교수, 언론이, 철학자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수독의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노벨상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그만뒀어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자기 밑에 보좌관 기욤이라는 친구가 동독의 간첩이라는 것이 발각되고 바로 사임을 한 겁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김대중의 밑에 얼마나 많은 빨갱이들이 있었는데요. 괜찮았잖아요. 김대중이는 오히려 돈 받은 김일성으로부터 뇌물까지 받은 친구 아닙니까? 괜찮잖아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런 나라는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는 원칙이 없는 나라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진국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가면 말이죠. 동물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다. 동물 프로그램. 오늘 같은 뭡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왜?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은 그건 곧 국민을 동물로 만들 수가 있다. 우리는 신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그 정상은 영어로 노멀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규범적이란 말입니다. 규범이 있는 거랍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건국의 아버지, 호국의 아버지, 그리고 산업화, 부국의 아버지를 폐마하고 동상도 제대로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어느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일본, 중국, 전부 다 건국의 아버지들을 신의 아들처럼 들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한국만은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냐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오히려 간단한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양이 있고 애국심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공직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둔 겁니다. 독일은 건국을 두 번의 세계전쟁을 겪어가지고 나라를 전부 다 군인들이 나라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전부 다 교수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세계 최고의 존중을 해줍니다. 그 존중을 받는 교수님들이 강단에 가서 혹시나 나치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 혹은 동독에 그 당시 수도가 있을 때 동독에 가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 겁니다. 뭐냐입니까? 프랑스의 어떤 친구가 북한도 가고 한국에 촛불시도 와가지고 친북 활동을 한 친구를 프랑스 정부가 반국가 사법으로 잡아 넣었어요.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국민인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나라죠. 왜? 스스로를 저주한 나라, 스스로를 포기한 나라입니다. 원칙이 하나 무너지면 왜 반역자? 세계에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을 막문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없는 게 있어요. 새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그리고 이태리, 한국, 이 세 나라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니까 반역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는 지옥을 설계할 때 9개를 설계합니다. 최고 나쁜 지옥, 무간지옥에는 누구를 가두냐니까 그런 반역자를 가두겠다는 겁니다.
그 반역자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을 죽인 유다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테디는 바로 최고의 영웅인 시제를 죽인 브루투스입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반역자가 나왔어요. 옛날에 고려시대도 홍보인이라는 놈이 나왔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반역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제대로 처벌 합니까? 이런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반역자를 처리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하느냐? 왜 미국의 돈을 보세요. 제1달러, 가장 기본인 달러 1달러는 조지 워싱턴이 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말이죠. 공군사관학교 교수님이 자료를 뒤지다가, 미국 역사를 뒤지다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뭐냐 하니까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려우니까 그 당시 영국 총리의 자제들을 갖다가 인질로 삼겠다는 그 음모를 꾸몄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걸 발표를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건국의 아버지는 그 신인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미국에서는 함부로 자기 반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총 맞아 죽습니다. 독일 제가 있을 때 말이죠. 어떤 야당의 당수가 아주머니한테 칼 맞았어요. 바로 목숨은 살아났지만은 바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나라죠. 일본을 우리는 제가 2차 세계대전 때 영화를 보면 일본이나 뭐 독일이 나쁜 거 수태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2등급 국가입니다. 자기 민족을 죽이지는 않아요. 김일성이는 자기 민족을 거의 1000만을 죽인 인간입니다. 그게 좋다고 이덕거리면서 위인이니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어 그걸 허용하는 나라. 박원순이 같은 걸 서울 살지 않지만 서울이 한국의 수도 아닙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서울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박원순이 아니에요. 박원순이 뭐라 그럽니까? 빨갱이에요. 빠르게 공식적 뭐라고 그럽니까? 김일성 만세 할 수 있어요. 북한 만세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뭐냐? 그냥 자유가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반역 행위를 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자. 그리고 지도자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애국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서 뽑아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물농장 1984를 썼던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좀 특이한데요. 그 작가가 뭐냐니까 이튼 고등학교를 나오고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오늘날에 미얀마입니까? 버마에 가서 청원 경찰을 하다가 필이 꽂혔습니다. 자기는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탈린을 보고서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철저하게 반스탈린주의로 갔는데 그때 그 친구가 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니까 국민들이 저런 반역자, 저런 부패한 정치 그리고 도둑놈을 선출하는 것은 그런 국민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공범자다. 우리는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